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세운 지 10여 년이 지난 일본은 마침내 오랜 전란을 뒤로하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찾아올수록 무사들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졌으며 많은 이들이 주군을 잃은 채 낭인이 되었죠. 이제는 도요토미 가문과 그들의 잔존 세력마저 완전히 멸망했고 새로운 전쟁의 가능성도 사라졌습니다. 전쟁의 불씨는 완전히 꺼져버렸고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한 줄기의 희망은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를 새로운 전쟁뿐이었습니다만 단연컨대 앞으로 약 250년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에도 시대는 평화가 지속될 것이며 다이묘들 역시 자신의 영지와 무사들을 통제하는 체제로 바뀌었고 실질적으로 무사들이 싸울 전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 명약관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투자루에 운명을 맡긴 이들은 넘쳐났습니다. 이들을 낭인이라고 불렀고 당시 낭인은 일본 사회의 크나큰 문제였습니다. 전문적인 전투 집단이었던 사무라이들이 직업을 잃고 거리에서 칼을 차고 방황한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사회의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낭인들은 기존 무사계층에서 벗어난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고 이는 에도 사회의 신분체계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낭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도 시대의 많은 낭인의 아내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나서야 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몸을 팔아 돈을 벌었으며 이러한 여성들은 요타카라고 불렸습니다. 요타카란 문자 그대로 밤에 활동하는 매라는 뜻으로 이 단어는 에도 시대의 밤거리를 배회하며 성매매를 하던 여성들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타카는 밤에 활동하는 사창으로 짧은 시간에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무사의 아내들이 생계를 돕기 위해 이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무사계급은 상업이나 노동을 자존심과 위신에 어긋나는 행위로 여겼고 사회적 통념과 제도적 압박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우산이나 새장을 만드는 부업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에 한계가 있었죠. 검을 든 남편이 출세하지 못하거나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가피한 선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몰락한 무사 가문의 여성들은 바느질이나 꽃꽂이, 다도와 같은 기회나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려 했으나 경제적 압박이 심해지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극단적인 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요타카는 비공식적이고 은밀한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사회의 눈을 피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낭인의 부인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몰래 요타카에 종사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요타카가 있는 곳에 세트로 딸려오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니아치소바를 팔던 노점이었습니다. 니아치소바는 메밀과 밀가루의 혼합 비율을 뜻하는 말로 메밀가루 80%와 밀가루 20%의 비율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니아치는 가격을 뜻하는 의미이기도 했으며 말뜻 그대로 가격은 16문이었습니다. 이 16문을 현대의 가치로 환산했을 때 시대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편의상 대략 500엔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소바는 에도 시대를 대표하는 서민 음식 중 하나였으며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어 하층민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요타카의 일은 매우 고된 일이었으며 여러 손님을 한밤에 상대하려면 충분한 식사를 통해 체력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돈을 벌어도 소바를 몇 그릇 먹으면 거의 남는 돈이 없었던 까닭에 자주 먹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요타카의 기본 요금은 23문이었으며 이는 곧 소바 한 그릇에 몸을 파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의 에도 시대의 하층민 여성들이 처한 극도로 열악한 경제적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갔지만 그 대가가 극히 적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식사조차 충분히 해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23문이라는 요금은 소바 한 그릇과 맞먹는 금액으로 이를 통해 요타카의 경제적 상황이 얼마나 궁핍했는지 알 수가 있지요. 흔히 일본을 다룬 대중 매체에서 자주 묘사되는 요시와라는 단순한 유곽을 넘어 화려한 번화가이자 당대 대중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찻집과 고급 음식점이 줄지어 있었고 우키요의 그림을 판매하는 가게들 그리고 가부키 공연장까지 갖춘 이곳은 종합 엔터테인먼트의 장으로 기능하며 사교장소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반면 요타카는 그런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들은 위험한 밤거리를 배회하며 생계를 위해 몸을 팔아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었습니다. 요타카의 손님층은 그 자체가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이들은 성격도 의도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으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특히 밤거리를 배회하는 손님들 중에는 술에 취해 있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이들도 많았기 때문에 언제나 신변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폭력적이거나 돈을 지불하지 않는 손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시라고 불리던 용병을 고용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현대의 클럽이나 환락가에서 볼 수 있는 바운서와 같은 직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이들을 고용하는 것도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시를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요타카는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위험 속에서 홀로 맞서야만 했었지요. 요타카는 사회의 취약계층이었으며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기본적인 생계에 사용해야 했기에 수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거나 보다 위험한 지역에서 활동할 필요가 있었던 이들에게만 한정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도의 화려한 문화가 빛을 발하는 이면에는 이렇게 어둡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 나은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현실은 당시 사회가 하층민 여성들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들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의 대가는 너무나도 적었고 삶이 얼마나 힘겨웠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에서 벗어나려 끝없이 노력했으며 그들의 삶은 이제 역사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흔적은 단순한 과거가 아닌 오늘날까지도 살아 숨쉬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전해져 있으며 이제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마침내 스스로의 길을 찾을 것입니다.